68페이지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까지 발견해가지고 원자 모형이 현재 우리가 쓰는 걸 된다. 그래서 이쪽에 그냥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됩니다. 뭐 다 알겠지만 원자 핵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 원자 핵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랑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요 그 부분이에요. 원자 핵이 중심에 있고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를 봤을 때 전자는 원자 핵에 비해서 매우 작고 크기 질량도 작기 때문에 전자의 무게는 잘 안 쳐줬었지. 그래서 원자 핵의 양성자랑 중성자의 개수로 보통 무게를 측정을 했었어. 거의 얘가 1000배예요. 이거 하나가. 그 다음에 양성자랑 중성자는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질량도 거의 비슷한데 누가 조금 더 무겁다? 중성자가 조금만 더 무겁기는 해요. 조금 한 1% 정도 조금 더 무겁고 근데 거의 똑같이 봅니다. 거의 똑같이 봐요. 그게 이제 지금 저 밑에 보면 바로 표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 거 바로 보면 될 것 같네. 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보면은 1번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 원자 핵의 질량의 대부분은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봐요. 그래서 원자 핵의 질량으로 보고 양성자랑 중성자로 본다. 그 다음 밑에 2번 보면은 전자랑 양성자의 개수는 어때? 두 개가 같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원자는 중성 상태니까 만약에 양성자가 10개 있으면 전자도 몇 개? 10개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우리 양성자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원자 번호였었기 때문에 원자 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전자의 개수도 그냥 알 수 있었다 라는 거. 물론 양성자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여. 전자는 움직일 수 있죠. 이온이 될 수 있었지. 그렇지? 그럼 중성자의 개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어떻게 파악하느냐? 우리 일반적인 주기율표상에는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가 들어있기는 한데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수도 있어요. 수소만 봐도 수소는 원자 핵이 양성자 몇 개? 하나. 중성자는 없지. 근데 한 2주기까지는 거의 똑같아. 그래갖고 우리 원자 번호의 2배 하면 질량수가 나왔던가. 근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중성자의 비율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거의 1대1의 비율이 있었는데 양성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1.5배 정도까지 중성자가 더 많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원자 핵을 양성자가 너무 많이 이루고 있으면 원자 핵도 플러스들이 쌓여 있으니까 반발력이 작용을 해버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좀 중화시키려고. 오케이? 그래서 밑에 표 보면은 저 질량 그램 저까지 다 몰라도 돼요. 그냥 상대적인 질량을 양성자랑 중성자를 1로 본다. 전자는 2000분의 1 정도가 나온다네요. 그 다음에 전하량을 보면 알겠지만 양성자는 플러스 1로 보지 중성자는 0이죠. 전자는 마이너스 1로 보죠. 전하량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밑에 원자 번호와 질량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만큼 원자가 가지는 전자가 된다. 일반적인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 알고 있죠? 체크해.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 전자수가 같다. 그 다음에 질량수 같은 경우에 우리 질량수 앞에서 간단히 했지만 질량수는 뭐 더하기 뭐다?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수가 된다. 질량수. 그래서 우리 질량수가 12인 탄소에 g을 붙인 게 원자량이었었죠. 네. 1몰당 질량, 화학식량 이런 것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를 바로 넘어가서 보면은 원자의 표시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 원자는 저렇게 표시를 하죠. 어떤 원자 X라는 원자가 있었으면 우리 숫자는 크게 네 군데다가 씁니다. 여기다가 뭐 써? 개수 쓰죠. 뭐 O2, CO2가 이런 것처럼. 여기다가 뭐 쓰지? 전하량을 씁니다. 플러스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런 거. 그럼 이제 여기 왼쪽 아래 이 부분에다가 보통 뭘 쓰느냐? 원자 번호를 써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나오는 건 무슨 수? 양성자수. 오케이. 여기다가 양성자수를 쓰고요. 여기 위에다가는 뭘 쓴다? 질량수를 쓴다. 질량수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트륨은 11, 23 이렇게 써 있을 거야. 그럼 얘 중성자 몇 개 있는 거야? 12개. 왜 달라? 12개가 있겠죠? 왜? 얘는 양성자 11개 있고 얘는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게 23개니까 중성자는 12개가 존재를 하겠네요. 그렇지? 이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던져주면 중성자의 개수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되고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랑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 중성자의 개수는 같은 원자에서도 바뀔 수가 있어. 그거 배울 게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동위원소입니다. 동위원소.
자, 그럼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뜻이 뭐냐면은 동위원소. 위치가 같은 원소야. 무슨 위치가 같냐? 주기율표에서의 위치가 같은 원소야. 주기율표의 위치가 같다라는 건 이 두 물체의 주기율표의 위치가 같다고 해서 두 물체의 뭐가 똑같아야 돼? 원자 번호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물체의 뭐가 똑같대? 양성자 수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두 물체는 같은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뭐가 달라질 수 있느냐?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물질이야. 중성자의 개수가.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는 같으니까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해야 되는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물질들. 간단히 따지면 수소만 봐도 우리 일반적인 수소는 1, 수소예요. 중성자 없지. 근데 중성자가 있는 수소도 있어 하나. 이거 중수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원소다? 동위원소다. 둘 다 주기율표에 1번에 들어가긴 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졌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체크 동위원소 보면은 양성자의 개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그러니까 질량수가 바뀌게 되겠죠. 질량수가 바뀌죠. 밑에 수소로 나와 있네. 수소는 1중수소, 일반적인 수소는 1수소인데 얘가 거의 99%이긴 합니다. 중수소도 있기는 있고요. 3중수소도 있어요. 얘는 원자핵이 양성자 하나, 얘는 양성자랑 중성자 하나, 얘는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2개 있는 거야. 3번이 1, 3이니까. 물론 얘는 자연적으로는 거의 존재 못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건데. 이런 애들을 우린 뭐라고 그런다? 동위원소다 라고 얘기를 한다. 동위원소. 그럼 동위원소의 특징 한번 봐볼까? 자,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다는 건 이 물질의 전자의 개수는 어떨까? 똑같겠지, 셋 다.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같겠네? 그럼 얘네들의 화학적 성질은 어떨까? 같겠죠.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을 수밖에 없어. 양성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지면 얘네들이 뭐가 달라져? 질량이 달라져. 그럼 무슨 성질이 바뀔까? 물리적인 성질은 바뀌어요. 뭐 끓는 점, 녹는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겠지. 동위원소의 특징이야. 그 밑에 바로 밑에 표 잠깐 봐야 되는데 일단 표 밑에 붙으면은 화학적 성질이 같다. 밑에 쳐주시고 이유는 양성자랑 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동위원소도. 근데 이제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등등 물리적 성질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질량수가 달라지거든. 그 바로 위에 표 한번 보면 수소 봐봐. 1, 2, 3 수소가 있는데 1수소가 99.9%라네요. 밑에 얘는 이제 중수소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중수소. D로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H2O는 1, 1수소야 무조건. 그 다음에 1, 2수소는 D2O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얘는 1, 2수소다. 존재 비율은 뭐예요? 비율, 다용계이 저만큼 존재한다고. 졸라 찔끔이지. 수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냥 1로 봐요 보통. 근데 뭐 탄소도 많네. 탄소도 12탄소가 98%인데 1% 정도 13탄소도 있대요. 13탄소는 그럼 중성자가 7개 있는 거겠지. 산소도 3가지나 있네. 존재 비율이. 근데 얘는 또 16수소가 대부분이죠. 염소 같은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35 염소가 75%고 37 염소가 25%이기 때문에 얘는 비율이 조금 높네. 3대1. 높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뭘 배울 거냐?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얘가 거의 99% 이러면 나머지 무시할 수가 있는데 염소는 35 염소가 있고 37 염소가 있는데 얘가 75% 정도가 있고 얘가 25% 정도가 있으니까 그럼 자연계에서 염소의 질량수를 볼 때 35라고 할까 37이라고 할까 이만큼 있을 때 이걸 표현하기가 너무 애매한 거야. 비율이 너무 많아 버리니까 서로.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뭘 계산을 할 거냐? 염소의 원자량을 35라고도 할 수 없고 37이라고도 할 수 없지. 비율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평균값을 쓸 거야 앞으로. 36. 그걸 뭐라고 한다? 아니 그렇게 단순히 36이 아니라 퍼센트까지 구해줘야지. 이게 평균 원자량입니다. 맨 밑에 평균 원자량. 각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계산을 해준 값이야. 그럼 평균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평균 원자량 중요해요.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평균 원자량은 각각의 이제 원자량에다가 퍼센트를 곱해준 걸 싹 다 더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는 지금 질량수가 35긴 하지만 원자량을 또 문제에서 줄 거야. 원자량이 35라고 한다면은 원자량이 35였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5 원자량 곱하기 75%가 0.75로 합시다. 퍼센트니까.
요만큼이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야. 얘가 가지는 질량이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 그다음 얘가 차지하는 건 뭘까? 37짜리가 몇 퍼센트? 0.25가 되겠지. 각각의 퍼센트를 구한 다음에 얘네들을 뭐 해준다? 더해줄 거야. 그러면 평균 원자력 값이 구해져요. 그럼 이때 평균 원자력이 몇이 나올까? 35.5가 나오게 되겠지. 35.5가 나와요. 평균 원자력 값이. 계산해보세요.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근데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느낌이 올 거야. 35, 37인데 얘가 지금 몇 대 몇 비율이야? 3대 1 비율이지. 그렇지? 35랑 35랑 37에 3대 5 비율이야. 여기에 30% 여기가 75% 치우쳐져 있어야 돼. 그래서 35.5가 나와요. 예. 만약에 50대 50이었으면 평균 원자력 몇 나왔을까? 36 나왔겠지. 만약에 얘가 25%고 얘가 75였어. 그러면은 36.5가 나옵니다. 계산해보시죠. 이건 해봐야 돼. 계속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우리 앞에 맨 처음에 원자량 배웠었을 때 뭐 탄소 12 막 이런 거 배웠었잖아. 원자량 배울 때. 그때 염소가 35.5였었어. 앞에서도 배울 때도. 맨 앞에 한번 펴볼래? 우리 뭘 배웠었던 거가 보면은 맨 앞까지는 아니고 32페이지 봐봐. 32페이지 가운데에 여러 가지 원소의 원자량 썼을 때 35.5가 써 있어. 내가 그때 분명히 이해했어. 질량수는 0.5라는 게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근데 원자량은 0.5가 존재가 가능하다고. 이유는 뒤에서 설명할 거야. 이것 때문이었어. 0.5가 가능한 게 평균 원자량 값을 구한 거거든. 비율을 계산을 해줘야 돼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염소 그리고 그래서 이 35점은 알아두면 외워주시면 좀 편해요. 75대 25%인 것도.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X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새끼가 10짜리고 있고 X가 11짜리가 있었어. 만약에 이 새끼가 10%로 하자. 좀 더 계산하기 어렵게. 10% 있고 그럼 얘 몇 퍼센트 있을 거야? 90이겠죠. 두 놈밖에 없다면은. 자, 얘의 평균 원자량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요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무엇이 될까? 0.1. 0.1 10%니까. 얘는 11 곱하기 0.9 두 개를 더해줘 볼게. 그럼 얘는 몇이야? 1. 얘는 9.9. 그럼 두 개 더해주면 몇이야? 10.9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잖아? 나중에 되면 이거 보자마자 그냥 얘는 10.9예요. 비율 퍼센트고 10과 11이기 때문에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도 될 거야. 이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건 진짜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평균 원자량 10.9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래서 밑에 평균 원자량 나와 있어. 지금 염소의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죠. 굳이 100으로 나눌 필요까지는 없는데 퍼센트를 계산해 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저 75를 0.75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탐구자료창 한번 봐볼까? 탐구자료창 보면 A, B, C, D가 나와 있네. 지금 이걸 가지고 누구든지 찾아볼게. A 한번 봐봐. 양성자수 8개 있네. 이 새끼 일단 몇 산소야? 8. 8산소야. 8 산소 적으니까.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8짜리야. 근데 중성자수도 몇 개 있어? 8개 있어. 그럼 여기 질량수는 몇 개? 16이 되겠죠? 근데 전자수도 몇 개야? 그럼 얘는 중성상태, 중성산소가 되겠죠? B 봐봐. B도 몇이야? 산소지. 8번이죠? 근데 B의 중성자수 몇 개 있어? 9개 있네. 그럼 얘는 10? A랑 B는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겠네. 그리고 얘는 전자수도 몇 개야? 8개네. 그럼 얘도 중성상태죠. 둘 다 중성상태. C도 산소네. 산소인데 얘는 얘도 6, 얘도 16이야. 아까 6이 아니라 8. 근데 얘는 전자가 몇 개야? 10개. 그럼 얘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온 상태겠죠, 얘는. C는. D 같은 경우에 10, 10이네. 10번 누구야? 네온. 그렇지. 그럼 중성자수 몇 개? 20개인 중성. 얘는 그냥 중성 비활성 기체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아직 넘어가기 위해 이렇게 암기에 나와 있는 암기는 뭐 알고 있을 거고요. 그 위에다가 잠깐 한번 써둘까?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 건데. 만약에 동위원소가 두 가지가 있다면은 동위원소가 두 개가 있었어. XA, XB. 동위원소 상태죠? 둘 다 X니까 원자번호 같을 거고요. 얘가 두 개 있다면은
X2가 가질 수 있는 분자량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동위원소가 2개 있다면은 X2가 가질 수 있는 분자량은 몇 가지가 있을까? 자, 우리 원자량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어? 각각의 원자량을 더해줬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B, 그러니까 A의 원자량을 A, 얘를 B라고 할게. 원자량을. 그러면 얘는 X2가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A인 원자량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A 플러스 B인 원자량이 존재를 할 수도 있고요. B 플러스 B인 원자량도 존재를 할 수가 있겠지. 총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어. 그럼 얘네가 될 확률도 계산을 할 수 있을 걸. 얘네들이 몇 퍼센트인 줄 알잖아. 그럼 여기 각각의 퍼센트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옆에다 자 양성자의 개수를 줬고 질량수를 줬는데 질량수를 줬다라는 건 우린 여기서 뭘 줬다는 거야? 중성자의 개수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헷갈리면 여기다가 중성자 써놔. 중성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 얘 중성자 몇 개야? 7개. 얘는 몇 개일까? 8개. 얘는 몇 개일까? 12, 12개. 얘는 뭐 지금 16-B 정도가 되겠네요. 아직은 몰라. 자, 그리고 전자의 개수를 봤더니 전자의 개수랑 양성자의 개수랑은 똑같이 있어야 되겠죠. 중성 상태라면은. 지금 W 같은 경우에는 중성 상태지. 우리 이온을 안 나타내줬죠? 그리고 양성자 7개예요. 전자 몇 개? 7개. 그럼 W 같은 애는 얘 뭘까? 7, 14. 뭐 질소가 되겠죠, 얘는. 자, X 가볼게. X도 지금 근데 무슨 상태야? 중성 상태야. 그럼 얘는 전자의 개수는 누구랑 같아야 돼? 양성자의 개수랑 같았어야 되니까 얘는 7이 나오겠지. 그럼 얘는 누굴까? X는 지금 7, 15. 그러니까 얘는 X랑 W는 무슨 관계야? 동위원소 관계겠는데 둘 다 질소일 거고요. 그렇지? 오케이, 찾았어. 자, 그다음 Y 한번 봐볼게요. Y는 플러스네. 그러니까 양성자 12개, 11개 있는데 전자는 몇 개야? 10개밖에 없죠. 그럼 얘 누굴까? 아, 나트륨인데 저 나트륨 쓰기 좀 그러고. Y인데 얘는 11, 23, 그 다음에 플러스 상태인 애가 되겠지. 마지막 Z 가볼게. Z는 근데 지금 몇 마이너스야? 2 마이너스야. 그럼 전자가 몇 개 더 많은 상태야? 2개 더 많은 거야. 그럼 여기 전자 지금 10개 있는데 얘 전자 2개가 더 많은 거라고 원래는. 그럼 B는 원래 몇 개 있었다? 8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여기 몇 개? 8개가 있겠네. 아, B는 8, 16. 얘 산소가 되겠네요. 산소 이온. 요렇게 구해진 거야. 요렇게 찾아갖고 이제 우리 계산을 해주는 거지. 그럼 1번 A 플러스 B는 15가 되겠죠. 동위원소는 누구랑 누구? W랑 X밖에 없어. 얘는 동위원소 아닙니다. 전혀. 그럼 3번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거는 제일 먼저 보는 파워 11이 제일 크니까 Y겠네요. 맞고요. X랑 Z의 중성자 수는 X랑 Z의 중성자 수는 8개로 같겠네 얘도. 3번 원자 번호는 W랑 X는 동위원소니까 당연히 같아야 돼요. 얘도 맞고요. W랑 X는 동위원소니까 화학적 성질이 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 원자량이 제일 큰 거는 질량수 보는 거지. 누가 제일 커? Y가 제일 크겠네. 5번도 맞겠네요. 그 다음 7번 6번 전자수는 Y랑 Z랑 비교할 때 근데 Y랑 Z야. Y 플러스가 아니라 얘는 지금 10개인데 Y 플러스가 10개인 거야. 원래 전자 몇 개야 얘는? Y는 11개 있어야 돼. 그리고 밑에 Z로 봐서 Z는 몇 개여야 돼? 8개 있어야 돼. 원래 누가 더 큰가? Y가 더 커야 돼요. 중성 상태는. 그러니까 6번도 맞겠지. 7번 중성자 수가 제일 큰 거는 Y겠네요. 10이니까. 그럼 7번은 틀렸네. X네. 5 X죠. 다음 8번 원자 표시 W를 나타내면은 7 틀렸지. 21은 어떻게 나온 게 21이지? 아, 양성자수랑 질량수를 더했네요. 이런 거 실수해요. 실제로 너네가. 얘는 질량수 중성자수가 아니야. 그래서 7, 21이 아니라 7, 14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합물 WZ랑 XZ의 WZ랑 XZ의 화학적 성질. 얘네들 어차피 동위원소잖아. 결합해서 화학적 성질을 같겠죠. 같은 애랑 결합을 했으니까. 물론 질량수가 달라졌으니까 물리적 성질은 달라졌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를 주고 문제를 푸는데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뭘 줄까? 이걸 안 줘요. 이러고 안 준 다음에 내가 찾아내야 돼. 이런 류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만 더. 자 봅시다. 맞춰볼게. 풀어봐 볼게. 자 평균 원자량에 또 주의해야 될 거는 얘가 질량수로 나와 있으면 평균 원자량을 함부로 못 구합니다. 항상 원자량에다 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얘 그냥 다행히 원자량은 좋네. 원자량이 얘네들은 동위 원소기 때문에 같은 애야. 그리고 얘가 원자량이 A인 새끼가 있고 A보다 2개 더 많은 애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동위 원소고 얘가 중성자수가 좀 더 많겠네요. 근데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나왔대. 그 얘기는 우리가 얘네들이 각각의 퍼센트를 곱해준 게 여기 나와야 된다 소리지. 그럼 얘가 가라는 애가 존재할 확률을 X라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애가 존재할 확률을 몇 퍼센트? 1-X로 잡아야 되겠지. 야 복잡하다. 바꾸자. 얘를 X로 잡고 얘를 1-X로 해도 상관없죠. 네. 확률이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에다가 곱해주고 더해주면 된다고 했지. 다 같은 경우에는 1-X에다가 A만큼의 이만큼의 확률이 존재할 거고요. 더하기 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이만큼의 원자량에다가 X만큼 곱해줬을 때 이게 몇 나온다? A 플러스 0.5가 나올 거란 얘기죠. 평균 원자량 값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A-AX 플러스 AX 플러스 EX가 나오게 될 거고 A-EX는 A 플러스 0.5 A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네. X는 몇? 0.25니까 25%가 되겠네. 그럼 얘가 몇 퍼센트? 25%. 여기 위에 이 새끼가 75%. 0.25예요. 0.75. 그냥 그건 알아서 변환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줬다라는 거야. 끝났지? 그럼 기억 가의 존재 확률은 75% 맞고요. 니는 고르면 안 되지. 동위 원소니까 중성자수는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야. 니는 틀렸고요. 그럼 HX의 분자량은 HX는 H랑 X를 분자량이니까 얘의 원자량과 얘의 원자량 계산해주면 돼. X의 원자량은 얘 집어넣어야 돼, 얘 집어넣어야 돼. 요거 집어넣어야죠. 평균 원자량. 그럼 얘는 A 플러스 0.5고요. 수소의 원자량 몇이래? 1. 그럼 더해주면은 A 플러스 1.5가 나와야 되니까 디귿은 틀렸죠. A 플러스 1.5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동위 원소 문제를 푼다. 라는